33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33번 한번 봅시다. 여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면서 가스비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런 문장도 굉장히 큰 단서를 주게 될 것 같고, A번에 나오는 This Yellow Journalism 이라는 말로 Yellow Journalism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놓여야 할 것 같으니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순서를 잡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그냥 바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프린팅이 became cheaper, 더 싸졌죠. 그리고 더 faster, 더 빨라졌습니다. 인쇄가 더 싸지고 더 빨라져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뭐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군요. 커마 나와서 소위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어떤 폭발을 갖고 오게 되는데, in the number of newspapers나 magazine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죠. and 그리고 increased use of image in this publication에, 이런 발행물들의, 즉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미지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죠. 자, 사진은요, 그 다음에 wordcut이나 engravings of them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고 해서 사실 여기 있는 커마에서 커마까지는 해석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목판이나 그 다음에 판화인데 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판이나 판화뿐만 아니라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많은 수의 신문이나 잡지가 뭘 만들어내게 됐냐면 더 큰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신문사들을요, 막 인물로 신문사들이 뭐하도록 뭐라고 하냐면 더더욱 salacious article들을 인쇄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독자들을 끌려고요. attract라는 단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salacious라는 단어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외설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수의, 늘어나는 수의 신문이나 잡지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막 경쟁이 벌어지니까 얘네들이 그 일부 신문들을 어떻게 만들게 만드냐면 아주 외설적인 기사들을 자꾸 쉽게 만드는 거죠. To attract readers들을 끌기 위해서. 자, 저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은 가끔씩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데요. 어떤 형태를 띠게 됐냐면 가십의 형태를 띠게 됐죠. 가십이라는 말은 쉽게 뭐 소문 같은 거거든요. 추문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public figures에 대한, 자, 저기 figure이라는 단어는 얘는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습,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될 뜻이 수치, 숫자라는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얘는 조금 별개의 단어지만 인물, 그 사람의 모양, 모습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꼭 떨어진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쓰잖아요, 말을. 피규어라고 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규어가 뭡니까? 피규어가. 자, 이렇게 public figures니까 공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니 공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공인들에 관한 가십의 형태를 주로 띠게 됐고요. 이런 황색 저널리즘이 쉽게 뭐 우리나라 언론저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의 황색 저널리즘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죠. 특히 막 스포츠 신문 이런 것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제목 장사도 엄청 잘하고 막 이상한 것들 워낙 많이 실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socialities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사격의 인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sociality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적인 인물이라고 여기는 sociality에 관한 기사뿐만 아니라 저런 가십뿐만 아니라 공인들에 관한 가십도 싣는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about those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도 싣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high society의 일부분이 아닌 사람입니다. 상류사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자, 하지만 had found 뭘 알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이러는 사람이죠. 어디에 관련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냐면 내가 스캔들이나 크라임이나 트레저디에 관련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 즉 이런데 관련된 사람, 그리고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일반 평민인데 스캔들이나 크라임이나 트레저디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린다라는 얘기죠.
that 어떤 거냐면 저널리스트가 생각하기에 would sell papers 신문을 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스캔들이나 크라임이나 트레저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 다시 한 번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가기 전에 여기 하나만, 여기 that이라는 놈은 소위 관계대명사죠, 그죠?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기에라는 말은 그냥 관용적으로 삽입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would sell papers의 관계대명사가 지금 뭐가 있냐면 동사 목적어만 있고 뭐가 없는 거냐면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그럼 앞에 나오는 얘가 뭐가 되냐면 주어로서 사용이 된 거고, 여기는 뭐뭐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로 그냥 툭 하나 우리말의 추임새처럼 집어넣는 이런 놈을 뭐 관용적 3일절이라고 쓸 뻔했어요. 관용적 자꾸 3일절 쓰냐. 아이 병신.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다니는 사람을 잘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전이 현상이 생겨서 막 이렇게 수준이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상한 글자를 쓰고 이러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이 가끔씩 어떤 형태를 띠느냐면 가시브의 형태를 띠는데 누구에 관한? public figures에 관한 가시브의 형태를 띱니다. 뭐뿐만 아니라 얘네들 뿐만 아니라 라고 about이 one, to죠. 이 socialities인데 이 socialities는 이렇군요. 자, 자신을 나는 공인 아니야. 그냥 사적인 인물이라고 개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socialities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인들에 관한 가심도 내는 거고요. and 심지어 about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한 가십도 싣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high society에 속하지는 않으나 high society에 속하지는 않으나 어디에 연루되는 스캔들이나 크라임이나 트레저디에 연루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싣는다라는 거죠. 자, 그 스캔들, 크라임, 트레저디는 어떤 이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기에 신문을 팔 것 같은 이런 일에 관련되는 그냥 평민들의 삶도 싣는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문장 구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까요? 그래서 가십이, 물론 이런 가십이 was of course, 물론 nothing new,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매스미디어의 성장과 함께요. in the form of widely distributed 어떤 형태냐면 널리 배포되는 아주 멀리 배포되는 이게 디스트리뷰션 배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뉴스페이퍼과 매거진의 형태의 매스미디어의 성장은 이라는 이런 말이 됐죠. 성장은 그 다음에 meant that이라는 이런 이 자리가 동사가 된 겁니다. 다시 보세요. 가십이 뭐 새로운 건 아니죠. 라고 문장 끊어졌고요. 그러나 라고 접속사 나오더니 the rise가 주어로 온 거예요. 자, 이런 매스미디어의 성장인데 어떤 매스미디어냐면 이 형태를 띄었어요. 널리 아주 넓게 배포되는 신문이나 매거진의 형태의 매스미디어의 성장은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십이 이제 이동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limited, 종종 그리고 제한된, 옛날에는 소문이 추문이 이 limited 제한되어 있는 배포 전달이었거든요. 주로 뭐로 이루어진 oral, 입으로만 이루어졌던 건데 얘가 이제 from에서 to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아주 넓은 인쇄된 배포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 dissemination이라는 단어는 여기 distribution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는 그러면요 3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 뭐 단서가 돼줄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living off big game이니까 big game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면 냉장 이전의 시대에, 냉장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이 빅 게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견뎌야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alternate이라는 단어는 교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가 교대로 일어나냐면 Pierce Fest와 and Famine. 이 Fest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잘 먹고, Famine는 반대말로 기근 굶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겁나 먹었다고, 적게 먹었다고, 겁나 먹었다고, 굶주렸다가를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견뎌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라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러나라는 놈을 단서로 Living of Big Game과 관련된 앞에 있는 다르게 예상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놓고 지문을 읽어보셔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large hunted animals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그런 경우도 생기긴, 못 푼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잘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겠지만 게임은 사냥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게임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The problem of 아미노산 deficiency라고 하면 부족 결핍이거든요.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결핍의 문제는 얘는 현대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니크라는 말이 독특한 거잖아요. 특별한 것.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만 독특한 것은 이라는 말은 현대 세계에만 존재하는, 우리만 별나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앞에 uni라는 말이 숫자 1을 나타내는 거고요. QUE가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니까 유일한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유니클로라는 옷 상표가 유니크 클로즈를 붙여서 쓴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단어를 만들 때 유니크라는 말에다가 클로즈를 합쳐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유니클로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는요. 아미노산 부족의 문제는 그래서 그 현대 세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Not by any means라는 말은 결코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현대 세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며 pre-industrial humanity는 pre라는 말이 얘가 언제가 되죠? 미리 먼저가 되죠.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우리말로 한자로 치자면 전자 정도 되거나 선자 정도 되는 말이에요. pre라는 말이. 그래서 industrial이라는 말이 산업이라는 얘기가 온 거니까 산업화 이전의 인류가 되는 거죠.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아마도 dealt with라는 말이 얘가 deal with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얘기죠. cope with랑 그다음에 deal with가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인류는 주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insufficiency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 그러면 deficiency하고 같은 거겠죠. sufficient이라는 단어가 충분한 거니까 부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의 부족 문제를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부족 문제를 regular basis니까 정기적으로 겪었다라는 얘기죠. 이거 아미노산이 부족한 문제는요, 현대 인류가 유일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산업화 이전의 인간들은 늘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의 부족 문제를 늘 겪던 것이었습니다. 자, 틀림없이 아주 거대한 이 사냥된 동물은요, 아주 커다란 놈이 사냥이 되면, 예를 들어 메모스 같은 이런 동물들이 뭘 줬을 거냐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plenty라는 말은 충분히라는 얘기거든요. 자, 앞에 A가 없으면 plenty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앞에 A가 붙으면 얘는 부사가 돼서 충분하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이 거대한 이렇게 사냥된 동물은요, 떡대가 좀 큰 이런 사냥된 동물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이런 그 공급원이 됐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좋기는 한데 이 game이라는 명사가 사냥감입니다. 이 사냥감에 기대에 살아가는 건요, in the era라는 명사가 시대죠. 어떤 시대냐면 냉장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왜 냉장고를 refrigerato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 이전의 시대에
이 큰 사냥감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뭘 해야 됐다? 견뎌야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뭘 견디느냐면 alternate이라는 말이 교대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alternative라는 단어 배웠었잖아요. 대안, 양자택일 하나 놓고 하나 가지는 거. 그때 바꾸어 가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였고 alternate이 동사로 얘가 교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하다, 바꾸어 가지다라는 말로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얘가 그래서 대안의 양자택일의라는 형용사나 또는 대안 양자택일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거죠. 페스티벌이라고 할 때하고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원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 만찬이거든요. 이게 페스트와 그 다음에 퍼민이 기근 굶주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못 먹고를 교대해 가는 것을 이런 우리말로 제가 말을 잘 못 바꾸네요. 엄청나게 잘 먹었다가 엄청나게 못 먹었다가를 반복해야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냥감이 잘 잡히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설령 잡더라도 냉장하지 못하니 어떻게 됐을 거냐면 썩어서 못 먹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가뭄이나 그 다음에 산불이나 그 다음에 슈퍼스톰이나 엄청난 태풍이 되겠죠. 이런 또는 그리고 빙하기가 long stretch를 만들었네요. stretch라는 말이 늘리고 펼치고 뻗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뻗는 것도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려놓았다라는 얘기인데 뭘 늘려놓았냐면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길게 만들어 버렸고요. 자, 그리고 starvation이라는 단어이 앞에 나왔던 그 famine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굶주림이 됩니다. 그래서 starvation이 아주 계속되는 지속적인 위협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됐군요. 자, 그래서 human inability가, 그런데 인간이 ability는 능력이잖아요. inability면 못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인간이 뭘 못하냐면 synthesize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syn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뒤에 그래서 얘가 같이 합치다라는 말이 돼서 그래서 synthesize가 합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otosynthesis라고 쓰면 photo가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는 빛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 syn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얘가 광합성이 되는 겁니다. synthesize는 악기 이름에서도 많이 쓰죠. voice synthesize는 음성 합성기 이런 거. 그 단어가 이 단어고요. 앞에다 빛광자를 넣으면 얘를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해서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뭐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아미노산 같은 것을 몸 안에서 합성하지 못하고 먹어야 하잖아요.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간이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못하는 게 worsen, 악화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위기를 악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 생존을, 여기가 동사고요. 생존인데 어떤 생존이냐면 이런 생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존을 that much harder, 그렇게나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on이라는 말이 여러분 live 사는데 live on이라고 쓰면 이 on이 들러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on이 전치사로 쓰면 접촉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서 여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니까 뭐뭐로 먹고 살다 이런 얘기가 돼요. 뭐뭐로 살아가다라는 얘기니까 얘도 여기에 의지해서 생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기대냐면 쓸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여기서 그러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먹는 거겠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거기에 기대서 생존해야 하는 이런 그 생존을 굉장히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이런 기본적인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뭘 악화시키냐면 이런 위기들이 더 악화되고 생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떤 생존이냐면 가용 가능한 거라면 뭐든지 기대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생존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during famine, 그래서 이 기근 동안에, 굶주림 동안에
It's not the lack of calories that 이라고 해서 it is 강조대시 등장하셨군요. 자, 그러면 lack of calorie가 칼로리 부족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옛날 수렵 채집 시대에 칼로리 부족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고요. It's lack of protein and essential 아미노산의 부족이 뭐가 되는 거냐면 they provide 얘네들이 공급하는 그러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 뭐가 되었냐면 사망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자, 얘도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그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마 게임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용이 뭐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요즘 인류학자들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 잡아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인간이 너무 약하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작 갖고 있는 게 돌 던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맞잖아요. 옛날에 수렵 채집 하던 사람들 뭐 농사 지으면서 이제 겨우 주먹도끼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겨우 돌을 깨서 쓸 줄 알게 된 건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돌 던지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동물을 잡았다는 걸 사실 이해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희 교수나 이런 사람들 책 보면 그래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뭘 많이 했다고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동물들이 사냥을 마치고 다 먹고 나면 인간들이 이렇게 뼈를 깨서 먹고 골수를 빨아먹고 그랬답니다. 특히나 이제 뇌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이 이제 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그 굉장히 좋은 적이었다고 원천이었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 다음에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맞겠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보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막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서 보던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최악의 실수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라고들 하죠. 그죠? 뭐 제레 다이아몬드는 저기 누구죠?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류 최악의 실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라고. 그 다음에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농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앞 시간에 문법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딱 보면서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because가 맞겠니? because of가 맞겠니를 묻는 거예요. 접속사가 맞겠니? 전치사가 맞겠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심지어 수능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나올 때 because와 because of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덥잖은 문제가 아니에요. 접속사가 맞니? 전치사가 맞니를 물어보는 건 당연히 접속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붙을 거고요.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붙는 거겠죠. 자, 이번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얘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또는 얘 관계대명사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1번은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서 compounds라는 놈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capt라는 놈이 동사가 돼서 접속사 쓴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얘는 koala가 have almost no energy니까 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so하고 연결이 되는 접속사로 쓰이는 자리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관계대명사처럼 which로 주면 틀린 걸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접속사에서 B가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거니까. 자, 3번 자리 do는 얘는 소위 동사를 강조하는 do가 등장을 하신 건데 얘는 틀리게 만들려면 시제를 틀리게 만들거나 수를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리는 보니까 appear to라는 말 뒤에 그냥 shrink라고 쓰면 틀리겠죠. 그죠? 근데 얘는 부정사에서 상대적 과거를 나타내는 말로 to have shrink을 써서 흔히 아마 문법적에서 완료 부정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시제와 관련된 게 맞는지를 물어본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it's 보니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법 문제랑 비슷한데 여기 동사 있죠? is의 동사가 있는데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군요. 그래서 이 대명사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얘를 whose라고 바꿔주면 올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동물이 나오는군요. 자, 이걸 이제 또 보고 있으면 첫 번째 문장 보면 코알라만 여러분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코알라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자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코알라만 you experienc로 바꾸면 확실하군요. be good at 이렇게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or a long time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suspect 배웠었죠. suspect 배웠었죠. doubt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의심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suspect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doub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코알라 저것들 low lethargic해서 그래서 because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왜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compounds가 유칼립투스 잎안에 있는 compounds가 이 cute little animals를 즉 이 코알라를 어떻게 만드냐면 drug out 된 상태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여기 갑자기 지금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알라가 이 lethargic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말로 힘이 쫙 다 빠져 있는 무기력한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무능력한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다라고 생각했냐면 함께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화합물, 혼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혼합물이 얘가 코알라의 먹이에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안에 알코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이렇게 먹고 술 취해 있는 거죠. 코알라가. 그래서 나무에서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잘못 매달려갖고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cute little animals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그래서 drug out state로 술 취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더 많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죠. 더 많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잎이 그냥 단지 뭐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트리언, 영양분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있죠. 그래서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가 없는. 저것도 배웠어요. 매우 뭐뭐하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대신 뭐예요? 그래서잖아요. 그래서 앞에 so가 있고 쟤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칼립투스 잎이 얘네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냐면 술 취한 상태로 만들거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데 하지만 더 많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더라. 유칼립투스 잎 안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에탄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뭐가 너무 낮냐면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움직이는데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여야 할 때는 the they often look 얘네들이 종종 어떻게 보이냐면 뭐뭐처럼 보이는 거죠. 뭐처럼 보이냐면 슬로우 모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as though는요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그 다음에 저 뭐 비록 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잘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더라도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거든요. 코알라가. 나무에 매달려서 맨날 자다가 떨어지고 이래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놈들입니다. 술 취해 있는 게 제일 부러워요. 뭐 쉬는 것보다. 자, they rest 16에서 18 hours를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쉬시는데 이 most of that 그 대부분의 시간을 spend 그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내냐면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는군요. 애들이 마트에 가서 보내는데 실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코알라는 생각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코알라는 거의 사고를 하지 않아서 얘네들이 두뇌는 실제로 뭐처럼 보이냐면 have shrunk니까 줄어든 것으로 보이죠.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두뇌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shrink라는 단어가 이게 원형이고요. 얘가 줄어들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부정사도 자기 시제가 있죠. 부정사도 자기 시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he seems라고 쓰면 보세요. seems라고 쓰면 여러분이 언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보는 거죠. 현재 시제니까 지금 보는데 to be rich라고 쓰면 얘는 언제 부자인 거예요? 지금 부자인 거죠. 즉 얘하고 얘하고는 시간이 같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to have been이라고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요 지금 부자가 아니라 언제 부자?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야, 쟤 보니 온통 명품으로 쳐두르고 있는 게 지금 부자인가 보네. 야, 쟤 꾸질꾸질하긴 한데 좀 낡긴 했는데 온몸에 두르고 있는 게 다 비싼 걸로 봐서 옛날에 부자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네 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얘네들의 두뇌가 이 코알라의 두뇌가 실제로 보이죠? 지금 보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판단하냐면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찌그러들었던 것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동물이죠. 어떤 동물이냐면 두뇌가 오직 그 두개골의 절반만을 채우고 있는 동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부러운 놈들이에요. 쟤네들은 보통 동물들이 알코올 분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 이렇게 술 주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걔한테 소주를 한 잔만 강제로 입 벌리고 먹여봐요. 물론 뿌려놓으면 절대 안 먹지만 왜 자기 몸에 안 좋은 건 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개한테 감 주면 안 먹어요. 감 먹으면 죽거든요. 개 감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코코아 이렇게 카카오 농도 높은 거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그거 주면 병원 데려가서 다 구토시켜야 돼요. 세척하고. 근데 그냥 너도 사실은 대부분 먹지 않아요. 이 동물의 본능이 생각보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도 요즘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카카오 성분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달고 설탕이고 그런 거 흘리면 그런 건 주워 먹는데 진짜로 이렇게 초콜릿 덩어리, 카카오 덩어리 주면 걔들도 잘 안 먹죠. 근데 얘네들이 코알라가 자랄 때 처음 태어나서 어디 안에 있어요? 그렇죠. 유대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엄마의 배설물을 받아 먹으면서 태어나서부터 그 유칼립투스 잎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능력을 얘들이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술 취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술 취하니 세상에 이렇게 부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부러운 놈입니다. 저 지금이라도 당장 술 그만두고 가서 나도 좀 몽롱해졌으면 좋겠네. 아까 나왔던 이게 drug out이라는 상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술 취해서 몽롱한 거. 저거 말고 이제 완전히 마시고 뿅 가는 이런 건 영어로 단어로 high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건 이제 주로 약에 취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6번이요. 이번 시간에 36번까지 하자고요. 36번 한번 풀어볼까요?
고위 문제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저는 생각할 때 어휘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틀리는 건 제가 수차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하고 연관을 지으면 좋겠냐면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어떤 밑줄이 주제문과 반하는지를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의어를 떠올리는 버릇, 그다음에 토픽을 잡아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주제를 잡고 그와 반한 진술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좀 이따 해석 보면서 하겠지만 얘가 지금 expand를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보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라 뭘로 바꾸면 되냐면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문장을 한번 가보죠. 자, 화가들은 원칙적으로는 하는 얘기잖아요. in principle.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되죠. 자, 화가들은 이론적으로는요, 무한대의 색깔을 이용을 하죠. 다음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래서 at one's disposal 이라고 쓰면 dispose라는 동사가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명사형으로 만든 건데 at 소유격 명사 이렇게 쓰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무한대 범위의 색깔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컬러가 스펠링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컬러는 어때요? OR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LOUR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차이예요? 얘가 American English, 얘가 British English입니다. 많이 이래요. 이런 단어 많아요. 행동이라는 단어, behavior 같은 단어도 여러분은 OR로 배웠는데 얘네들은 OUR로 나타나거든요. 자, 화가들이 그래서 이론상으로는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무한대의 색깔을 쓸 수 있죠. 특히나 현대에 들어서 그러하죠. 특히나 현대에 들어서 그러한 건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크로매틱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자, synthetic chemistry의 synthetic 뭐예요? 합성입니다. 합성화학의 유채색이 폭발이 되는군요. 즉, 합성화학으로 유채색들을 엄청나게 쓸 수 있게 된 현대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색깔들을 다 쓸 수 있게 되었죠. 이론적으로는. 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해서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쪽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무한대로 색깔을 쓸 수 있겠지만 화가들은 이 모든 색깔을 한 번에 다 쓰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래서 한번 화가들이 색깔의 사용을 상당히 제한한다라는 게 지금 글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뭘 이용하냐면 상당히 제한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밑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고 해서 아무데나 밑줄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같은 경우 좀 전에 explosion에 늘었죠. 유채색이 어쨌든 쓸 수 있는 색깔이 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줄었다라는 이런 식의 그래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이 가는 거지 아무데나 밑줄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몬드리안은 누군지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줄 갖고 색칠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몬드리안은 주로 스스로를 제한을 두는데 주로 어디에 제한을 두냐면 세 가지 원색만 쓰는군요. 3원색인 red, yellow, blue만. 자,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자기의 블랙 룰의 그리드는 격자죠. 그죠? 몬드리안 아시죠? 그래서 그 안에 주로 3원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죠. 자, 아르 멜로비치도 비슷한 스스로 부과한 제약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해진 최소한의 색깔을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얘도 한 가지 색깔이면 충분했고요. 그 다음 얘는 전형적으로 black and white군요. 저 화이트 위에 블랙으로 하는 게, 그리는 게 전부 다였고, 자, 그래서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여기에는 별로 뭐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색깔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뭐 새로울 건 없는 게, 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뭐 했냐면 red, yellow, black and white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토록 색깔을 제한해서 사용했을까? 그건 general이라는 말이 보통 일반적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generalize라고 하면 일반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말이에요. antiquity에서나 modernity에서 양쪽 다
it seems likely that 얘는 뭐처럼 보이느냐면 얘는 뭐처럼 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한된 팔레트가 쉽게 제한된 색깔이 된 거잖아요. 제한된 색깔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오히려 아주 명확함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게 됐냐면 attention을 초점을 딱 맞추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 맞추게 되냐면 구성물에다가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떤 거죠? 중요한 구성이네요. 중요한 구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모양이나 형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색깔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질문 끝난 거 맞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36번 질문까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